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었던 임지연의 아버지. 첫째로 딸아이를 가지며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토록 기다려오던 새로운 생명의 축복. 모든 가족들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아들이기를 바랐고 사주에서도 그 축복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남자아이한테 할 선물을 사놓고 새 생명을 기다렸죠. 하지만 1990년 6월 23일 신이 그들에게 내려준 것은 아들이 아닌 딸 임지연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이 아들이 아닌 딸 임지연이라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실제로 훗날 임지연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너가 태어나서 실망했다. 다시 5년 뒤 막내 아들을 얻는데 성공한 임지연의 부모님. 임지연은 위로 6살 차이 언니보다는 5살 아래 남동생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며 또 남동생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임지연. 또래 여자아이들과 달리 같이 공놀이도 하고 만화도 남동생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보며 많은 추억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를 조금 더 활발한 성격의 임지연으로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발길을 사로잡은 교회 그리고 찬송가를 치던 피아노 반주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교회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피아노 반주자에게 빠졌어요. 그래서 반주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갔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즐거움을 깨닫게 된 임지연. 수련회나 장기자랑 같은 학교 행사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며 항상 앞장섰고 행사의 모든 사회는 임지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던 해 그런 그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청천벽력 같은 어머니의 투병 소식. 평소 임지연에 대한 어머님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언니처럼 속 썩이지 말아라. 이 한마디는 어머니의 투병 소식과 함께 그녀를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든 그녀는 앞으로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공부였죠. 그런 그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듯 그녀는 종종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 5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이은 모범생 활동에 이어 그녀에게 들어온 반장의 기회. 반장은 잡일을 많이 하잖아요. 고작 15살의 임지연에게는 학교 반장을 맡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일찍 들어버렸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는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꿈마저 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소 임지연의 어머니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도 많이 다니셨죠. 그때 그녀의 마음을 울렸던 뮤지컬 캐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으며 수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뮤지컬 캐츠의 내한 소식이었죠. 오늘도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혹은 어머니를 이끌고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뮤지컬 캐츠는 왜인지 그녀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저 고양이가 되고 싶다. 뮤지컬 캐츠 속 고양이를 본 그녀는 고양이를 연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던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랑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꿈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임지연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술을 하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힘든 곳이 아닌 평범한 곳에서 딸을 키우고 싶어 하셨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일반 중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 조금 엄하시기도 했고 가족 중에 예체능 계열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걱정이 되셨나봐요.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해봤지만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은 쉽게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착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던 어린아이 임지연. 또다시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며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애써 연기자라는 꿈을 머릿속에서 지워봐도 계속해서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한민국 연기자들의 최고 대학교 한예종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이제는 자신의 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으로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로 한 임지연. 하지만 한예종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기자 지망 수험생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벽으로 손꼽히는 한예종. 실기 점수가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수능 점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임지연은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베이스도 없는 그녀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자신의 꿈을 속인 채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제 기적이 찾아올 차례였죠. 먼저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세월이 그녀에게 보답하듯 수능에서 크게 대박을 치게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수능에서 크게 긴장을 해 모의고사보다 못한 성적이 나오지만 임지연은 오히려 그 반대로 모의고사 점수보다 수능 점수가 크게 잘 나오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훨씬 웃도는 성적이 나왔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수능 대박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지연은 이런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한예종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교수님, 좋은 선배들과 함께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한예종에 들어갈 첫 번째 관문을 해결했을 뿐 아직 그녀에겐 커다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중앙대는 비주얼을 본다. 서울예대는 개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대학은 무엇을 본다. 보통 대학교에는 이런 것이 있지만 한예종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지연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라는 단어를 꺼내옵니다. 기적적으로 1차를 붙고 또 기적적으로 2차에 붙고 마지막으로 한예종에 최종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주변에서도 임지연의 한예종 합격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최초였어요. 한예종에 입학한 수험생은 제가 처음이었죠. 관심 가져주고 시선도 많이 받고 유쾌한 관심이었죠. 그렇게 임지연은 배우로서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죠. 이후 그녀는 그토록 꿈꿔오던 배우로서의 연기를, 배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2011년 재난 영화를 통한 스크린 데뷔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포커페이스 걸, 농담, 9월이 지나면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그러던 중 아무것도 모르고 여렸던 임지연을 지금의 굳센 임지연으로 만들어준 기회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됩니다. 졸업 한 학기를 남기고 있던 임지연은 휴학 중인 상태에서 심 엔터테인먼트에 발길을 옮깁니다. 단지 소속사가 집과 가깝고 엄정화, 김윤석, 유해진 등 존경하는 배우들이 많은 곳에서 연기를 배워보고 싶었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단지 프로필 사진만 달랑 들고 찾아갑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녀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결국 시멘터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대중들에게 임지연이라는 배우를 각인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인간 중독이었죠. 하지만 인간 중독에서 임지연의 첫 촬영날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조차 임지연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연기자의 길을 걸은 신예일 뿐 아니라 연기력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연기를 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 임지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과자를 주섬주섬 주워 먹던 그녀가 급기야 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길을 결정할 첫 영화의 첫 촬영. 모든 게 생소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지연은 졸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대우 감독 눈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고 결국 인간 중독의 가흔이라는 인물을 탄생시켰죠. 첫 촬영장에서 졸만큼 여유가 넘쳐 보였던 임지연에게도 사실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배우에게 성인 영화란 한 번에 뜰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앞으로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대중들에게 잊혀져 버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긴장을 안 하는 여유로운 임지연에게도 이는 많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송승헌의 아들이 봐도 임지연의 딸이 봐도 예쁜 배드신이어야 한다. 김 감독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거기다 임지연의 어머니는 영화를 보고 예쁘다라며 그녀를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임지연은 인간 중독으로 대중들에게 배우 임지연이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승승장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인간 중독을 시작으로 간신, 상류사회, 대박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이런 임지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력 논란.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적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던 데다가 고작 대학교에서 연기를 배운 게 다였던 임지연. 그런 그녀에게 연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백 번, 수천 번의 연기를 해도 연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엔 항상 그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나름대로 연기를 계속 연구하며 연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2019년 3년 만에 복귀한 스크린. 그녀의 데뷔에 앞서 여론은 모두가 그녀의 연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부족한 연기력으로 스크린에 선다. 저 배우는 왜 또 나오냐 등등.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한순간에 날려버리듯 그녀는 전과는 다른 연기력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점점 연기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2019년 웰컴 투 라이프에서 연말 MBC 시상식 수상까지 하게 되죠. 사랑하는 화이 식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타짜 원아이드 잭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대중에게 연기력 논란을 서서히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그녀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작품이 나오게 되죠. 현재 전 세계 압도적 1위 더 글로리였습니다. 그녀의 캐스팅 당시 임지연의 첫 번째 악역 연기로 또다시 그녀의 연기력 검증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악역에게 당하는 순수한 착한 연기와는 다르게 그런 선역을 괴롭혀야 하는 악역은 캐릭터성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할 수 없었던 논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이 피어났던 게 부끄럽고 안타까웠을 만큼 그녀는 더글로리에서 인생 캐릭터 박연진을 연기하게 되죠. 더글로리 속 박연진은 지금까지 연기력 논란이 있었던 임지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찰떡인 연기력으로 소화해내며 그녀에게 돌았던 연기력 검증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이런 악역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죠. 혜정아, 이사 나가기 남친이야? 술이나 먹고 몸이나 놀리지.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번호가 이미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아줌마가 죽이고 싶은 사람
남편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줄게. 어렸을 적부터 원치 않았던 딸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상처받았을지도 모르는 임지연.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성장력의 발판으로 삼아 지금 박연진이라는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아직 고작 30대 초반인 그녀가 앞으로는 어떤 놀라운 연기를 보여줄지 우리는 이제 그녀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